자, 최재형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후 내각제 개헌 가능성. 김종인 발입니다. 최개헌 검토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어. 이거 지금 정가에서 유명했던 얘기예요. 최재형은 개헌론자다, 막 이런 얘기 쭉 돌았었는데, 그 개헌론자 다 그러고 개헌론자니 누가 개헌파가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걸 이렇게 실토를 해버리는 김종인 위원장님. 제가 요새 저를 두고도 이상하다, 유재일이 이상한 전선을 피네. 무슨 이상한 전선, 이상한 전선이야. 반개헌이지. 제가 개헌 반대한다. 그러니까 개헌을, 이런 인간들이 하는 개헌을 반대한다고 했죠. 개헌 자체 뭐 4년제 중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헌의 헌법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저도 개헌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이 시기에 이딴 인간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개헌은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을 되든 뭐를 하든 수호를 해야지, 호족 사회로 가는 건 절대로 막는다.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방침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임기 2년 후 내각제 개헌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이거 김종인 위원장이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홍준표 대표에게 단일화하자라고 하면서 요구했었던, 너로 단일화를 하면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었던, 3년만 대통령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라, 그러면 너로 단일화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김종인 위원장이 돌렸다라고 내가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꽤 정확한 소스로 그런 메시지를 김종인 위원장이 돌렸었다라는 걸 저는 들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원장직 사퇴와 대선 출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원장에 대한 미담이 어디서 나오는가?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윤석열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윤석열 디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인 할아버지가 지금 이걸 윤석열 디스를 하면서 최재형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재형 원장은 이걸로 간 거야. 그것도 소스가 김종인 발로, 어이구 개헌 생각하냐, 우리 새끼 우쭈쭈 최재형,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온 건 최재형 원장은 이걸로 끝난 거다. 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윤석열 총장 지금 캠프 만드는 거나 뭐 위기 대응팀 만드는 거나 이런 거면 나 진짜 윤 총장 진짜 답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운이 윤석열 그대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는 알아서들 자빠져주는 이 시츄에이션 뭐냐? 지금 이렇게 되면 엑스파일 돌리는 거, 좌우 합작이나 기타, 왜 누가 엑스파일을 돌리고 어떤 식으로 윤석열을 왜 어떤 인간들이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이렇게 뽀록이 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주저앉히려고 하는 좌우의 공통점은 뭐다? 개헌론자들. 이야, 황당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이재명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정치판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이 만나서 누가 이기든 일단 이 쓰레기 새끼들은 하고 선을 긋시다. 당신 개헌론자들하고 선 긋을 거야 이재명? 당신 개헌론자들하고 선 긋을 거야 윤석열? 일단 경쟁을 합시다. 우리 최소한 당신이 되건 내가 저건 서로 죽이기 없기, 뭐 정도로 악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이재명 죽이기가, 윤석열 죽이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거든, 개헌론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저 같은 인간이 이런 걸 계속 개헌 여러 번 또 내가 우쭈쭈인데 개헌론자들이 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급해서 껍질을 벗고 나올 것이다. 와, 이게 또 유재일 1승을 합니다. 믿지 말라니까 인간들을.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이죠? 개헌론자인 김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그럼 이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 다수인 국회 구성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헌 필요 없어. 그럼 개헌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총선을 하고 나서 개헌을 하자 이건데,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빵하고 버티다가 총선 때 다수당 만들어서 그때 개헌해서 그때 권력을 넘겨줘라 이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본인들의 신념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도 개헌을 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권력을 줄 생각까지는 있어? 뭐야? 신념이 아니잖아 이러면. 정치 공학일 뿐이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정치 공학일 뿐이지 국가 대계를 생각하는 진짜 신념일까? 개헌설 사실무근이라고. 최 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무근이냐 이거 이제 불 떨어졌지.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최 원장 쪽도 지금 위기 대응팀이 가동을 해야 돼. 지금 사실은 윤 총장보다 이제 최 원장이 지금 더 속된 말로 뭐 된 거야. 김종인 한마디에. 그럼 김종인은 최 원장을 띄워주고 싶은 개헌론자로서 그럼 개헌론자들 다 뭉쳐라 그런 정치공학을 하는데, 지금 이 노인네들아, 국민들 여론이나 그런 상황은 보이지도 않냐? 무성화재, 종인할배, 기타 등등등. 거기서 여의도에서 정치공학하는 인간들아. 아, 이게 미디어가 돌아가는 판이나 현재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제 그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나 어떻게 밀크티 동맹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준석 형상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SNS를 활용한 정치전, 이런 게 어떻게 전국을 주도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도 이게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할배들하고 노인네들한테 니들 정치 몰라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종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내가 이 대표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종이날배 말 듣는 순간 뭐 되는 거야. 지금 종이날배는 여러분 요새 너무 투명해. 삐지면 일단 뭐 한 소리 해. 본인 말 안 듣고 삐지면 뭐라고 한 소리 하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도움의 손길을 넣어줄 수 있다. 이럴 때 한마디 하면 됩니다. 모든 여의도 정치판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김종인 할배가 이렇게 손을 뻗치면요, 됐거든 하세요. 내가 김종인 할배하고 뭐 이준석 두 사람을, 안철수, 윤석열 이 사람 이런 구도 속에서 좀 화해시키고 모두가 에브리바디 합종 연행을 하다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합종 연행은 답이 없고 몇 명 떨어져 나갈 인간은 떨어져 나가야 합종 연행이 돼도 된다. 응? 종이날배가 있으면 합종 연행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일을 하려고 메이드 해놓으면 빈정상해가지고 망쳐놓고 김동연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가 윤석열 뭐 아니 이렇게 김종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의심하게 만들고, 속이 투명하지 않고 더 웃긴 거는 대화들을 안 해. 만나서 대화들을 안 하고, 내가 만나서 대화를 안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한국 정치에 신물이 넘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 애햄들이 좀 사라지고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세대가 와야 한국 정치가 좀 제대로 좀 한 번 더 되겠구나. 이 후진국 사람들. 이 후진국의 애햄들 아주 내가 흥분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 이 정치판 겪은 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계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지, 무슨 진짜 한국이 지금 근대 정치, 포스트 모던 정치, 현대 정치 웃기고 자빠졌네. 이 조선 유생들의 후예들 같으니라고. 내가 왜? 저 새끼가 먼저 연락하라고 그래. 내가 왜? 연병들을 해라 진짜. 별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최재형을 안고 논개짓을 하셨다. 이렇게 논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 빌딩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마 빌딩 자리가 여러분 정도전의 생각하고, 정도전이 자기 이 조선은 재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해서 자기 집을 풍수질이나 모르나 제일 좋은 터로 하고 경복궁을 그 터로는 하나 떨어뜨려 놨거든. 그 다음에 태종이 정조전 죽인 다음에 이 개새끼 살던 집에는 아무도 못 살게 하고 거기를 말 먹이는 마국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정도전 집터를요.
그 자리가 있는 게 이마 빌딩인데 그 이마 빌딩의 기운이 어마어마하다. 풍수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거기가 왕을 배출하는 곳이고 뭐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다. 그러면서 거기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빌딩인데 어떻게 거기를 입주하신다는 썰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이게 대한민국 지금 정치 돌아가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높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 네, 아무튼 조선종님 감사합니다. 멋져요? 옷 이렇게 계속 이거 못하고 뭐 이게 복잡할 거 없잖아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조끼 입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마 빌딩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마 빌딩과 관련된 것도 재밌잖아요. 이게 옆으로 생 것 같아도 여러분들 나중에 사극 같은 거 볼 때도 누구한테 저게 정도전이 살던 집터인데 태종이 이 정도전 죽이고 먹잇감으로 갔는데 여기가 조선 최고의 명당 아니야. 그러면서 그 경복궁 앞에 그쪽에 이마 빌딩 지나가면서 거기 대림산업 옆에 있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재밌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